시간에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쪽지 시험 5회 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4종이랑) 구호 볼게요.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유사 상표는 제34조이랑 제9호에 해당해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상표가 동일유사해도 상품이 비유사하면 등록 가능하잖아. 맞죠? 상품 동일유사가 빠졌죠? 하드 트레이닝이에요. 너무 의기소침해할 필요 없어. 하드 트레이닝. 2번 34조이랑 9호에 있어서 타인이라 함은 익명의 존재로서 추상적 출처. 맞죠? 3번 34조이랑 9호는 국내 주지 상표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주지한 상표라고 하더라도 그 상표가 표시된 물건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것이 아니면 적용할 수 없다? 틀렸죠? 외국의 주지 상표라 하더라. 외국의 주지 상표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외국의 주지 상표의 주지성이 우리나라 전파됐으면 국내 주지 상표죠. 설령 그 상품이 우리나라 유통되지 않아도 국내 주지 상표인 거죠. 3번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캐릭터나 영화 제명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주지하면 적용할 수 있다? 틀렸죠? 브랜드로 유명해야 되죠. 브랜드. 5번 주지한 캐릭터나 영화의 제명을 사용하여 상품화 사업을 한다면 9호 주지상표로 볼 수 있다? 틀렸지? 캐릭터가 주지했을 때 상품화 사업을 했을 때 브랜드로 주지해지는 데 쉬울 거야. 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브랜드로 주지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예요. 기출지문 34조이랑 9호는 타인의 주지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배제하는 것으로 그 상품 동안 타인의 상품과 동일 유사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맞죠? 맞지? 동일 유사해야 적용하는 거죠. 근데 지문이 좀 이상하다. 예외 없는데 원칙이다 이러니까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맞는 지문. 11호 1번 선사윤 상표 권리자는 개인이나 법인이 될 수 있고 사회적 실체는 권리자가 될 수 없다? 틀렸죠? 현대사건. 개인이나 법인은 물론 사회적 실체도 권리자가 될 수 있다. 2번 경제적 조직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계열사들로 이루어진 기업그룹이 분리된 경우에는 기업그룹의 선사용 표장을 채택하여 등록 사용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일반 수요자 사이에 선사용 표장이 화치된 신용의 주체로 인식된과 아울러 권리를 승계했다고 인정되는 계열사들을 권리자로 봐야 된다. 현대사건 맞죠? 수요자 인식을 기준으로 누가 권리를 승계했는지 보겠다. 따라서 권리의 승계인이 출원하면 내가 내 거 출원한 거니까 거절 안 되고 승계인이 아닌 사람이 출원하면 남의 거 출원한 거니까 거절되고 그렇게 되겠죠. 3번 34조이랑 11호 전단은 출원상표가 선사용 상표와 비유사하거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선사용 상표의 사용 상표가 비유사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죠. 광의운동. 다음 페이지. 4번 11호는 저명상표의 사용상품과 혼동 가능성이 없는 전혀 비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출원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없다? 틀렸죠? 11호 후단이 있잖아. 식별력, 손상, 혼동 가능성 없는 비유사 영역 또는 명성, 손상 이런 것들이 있잖아. 12호 보겠습니다. 1번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으로 인한 수요자 기만 염려가 있으려면 이게 뭐죠? 12호 후단에 대해 중에서도 순수 수요자 기만이 아닌 출처 혼동으로 인한 수요자 기만 그거에서는 선사용 상표 반드시 저명해야 된다. 틀렸죠? 특출인 의로 족하죠. 하지만 저명해지면 이종상품까지 가지. 소녀시대 사건. 2번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으로 인한 수요자 기만의 염려가 있으려면 출원 상표가 선사용 상표와 반드시 동일 유사해야 되고 비유사한 경우에 적용되지 않죠. 아무리 선사용 상표가 저명해도 상표는 동일 유사해야 돼. 맞죠? 상품은 선사업트까지 가지. 이종 상품까지 가기도 하고. 3번 보겠습니다.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으로 인한 수요자 기만의 염려가 있으려면 선사용 상표의 사용 상품과 출원 상표의 지정 상품이 비유사하더라도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언제? 선사업트. 또는 선사용 상표가 저명해지면 이종 상품까지. 기출지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 판례는 인용상표가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만 알려져 있는 경우에도 특출인이죠. 어떤 상표가 인용상표와 동일 유사하고 상표 동일 유사
또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에 묻지 않을 정도로 인사우트, 선사우트 같은 말이죠. 이 지문 뭐야? 첫 번째 특출인, 두 번째 상표 동일유사, 세 번째 인사우특 또는 선사우특인 거지. 되셨죠? 옳은 지문. 두 번째 거, 수요자 기만 염려가 있는 상표와 관련해서 판례는 동일 유사한 상표가 핸드백과 구두, 단화에 각각 사용되는 경우에 동일 유사한 상품에 못지않게 출총도 우려 있다. 이게 뭐죠? 인사우트. 가방이랑 단화. 아까 예를 들었죠? 제가 예를 그냥 막 즉흥적으로 드는 게 아니야. 다 기출 풀 때 도움 되시라고 듭니다. 저는 그걸 조심해야 돼요. 제가 실무로 했던 그런 것들과 실무로 했던 거는 안 나오거든, 시험에. 그런 게 뭐 법원 간 것도 아닌데 심사 단계에서 끝났는데 안 나오는데 그걸 좀 조심해야 돼. 그래서 저도 이제 입에 나올 뻔하면 자꾸 틀어막고 있어요. 판례라든가 기출 문제라든가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는 것만 이렇게 뱉어대니까 다 알고 있으면 돼. 다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거. 출원 상표와 동일 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주지 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3, 4조랑 12호 후 적용할 수 있죠. 특출인으로 족하지. 3단계. 그 다음 거. 인용 상표의 사용 상품 또는 지정 상품의 출원 상표의 지정 상품과 뭔 말이야? 인용 상표의 사용 상품 또는 지정 상품이 이거는 인용 상표가 선사용 상표이면서 등록 상표인가 봐. 그러니까 지정 상품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해요. 굉장히 특이하지. 인용 상표가 선사용 상표이면서 등록 상표다 보니까 판례가 사용 상품, 지정 상품 이런 말이 나왔어. 지정 상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출원 상표의 지정 상품과 동일 유사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틀렸죠? 선사우특, 인사우특, 이종 상품 나가잖아. 마지막 13호. 1번 13호는 국내에서 인식도를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도 적용될 수 있다. 아주 좋지. 속지주의 원칙의 예외. 2번 13호는 선사용 상표의 사용 상품과 지정 상품이 동일 유사한지를 따질 여지가 없다. 틀렸죠? 상품에 대한 제한이 없으면 별론 부정한 목적을 판단할 때 동일 유사 상품인지 경제적 관련성이 있는 것인지 고려할 수는 있겠지. 따라서 관련 분야에 출원한 게 더 나쁜 놈이다 이렇게 했었잖아. 여기까지 보기로 하고요. 오늘 34조 3항까지 하기로 이렇게. 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